네, 너무 열정적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오이슬입니다. 네. 네. 아, 서울산 참 좋네요. 네. 네, 제가 오늘, 거리가 이렇게 5시간 걸리는 거리는 아니에요. 5시간 반에, 5시 반에 출발을 한 이유는, 네, 이렇게 지금은 들리는데 잠시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차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던 사람인지라 26세 이 사업을 시작했고 저한테 27이라는 나이에 차가 엄마 차 물려받기가 꿈리스트였던 저인지라 그대로 엄마 차가 저한테 왔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한 지 그리 오래되지 못해서 그냥 어른들 표현에 이런 말 알아들으시나요? 싸드락 싸드락 이런 단어 아시나요? 천천히 천천히 네, 오다 보니까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5시 반에 제가 출발을 해서 오다가 삼양휴게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아침 6시 반에서 7시 사이였을 거예요. 그 시간에 여자 화장실 줄이요, 바깥까지 밀려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 부대가 나타나셨는데, 약 100여 분 정도가, 버스 3대인가 4대가 한 번에 멈춰서 아침 새벽 8시 반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분들은 과연 어디서 어디를 가시는 걸까, 이 아침에. 그래서 한 분을 붙잡고 살짝 여쭤봤어요. 혹시 어디 가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해인사를 가시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하셨고, 오늘 저는 이제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와 같이 이제 동석을 해서 왔는데, 저희 엄마랑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아직 31살. 그럼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자녀분들이 이번 주 목요일이면 수능이라는 걸 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손녀, 손자분들 수능 기도하러 가시나? 저는 이런 질문을 했고, 저희 어머니는, 요즘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여러 군데 성지순례 다니듯이 이쪽 저쪽이 같이 다니시는 이런 여행 패키지가 있는 것 같더라. 그게 바로 저희 둘이 대화를 하면서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그래서 저는 수능까지 제가 종교 활동을 그렇게 해본 사람이 아닌지라 그런 부분을 몰랐던 거고,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워낙 많은 사회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화도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제가 유니스티라는 도구를 26살에 만났었고, 어디가 아파서 만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 2장 덕분에 저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프다 죽겠다 힘들다 누워라. 너도 누워, 나도 누워, 쟤도 누워, 누워서 얘기하자. 혹시 그러신 분들 없으시죠? 여기는 저희 어머니는 워낙 많은 염증성 질환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유니스티라는 도구를 만나셨을 때까지만 해도 많이 아픈 사람. 근데 아프다고 말하기에는 암도 아니야, 부러진 것도 아니야, 늘 나만 힘들어 죽겠어 하다 보니 예민하고 체력이 약한 사람이 유니스티라는 도구를 만나고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건강해지는 거 얼마든지 드셔도 오케이. 엄마가 좋아서 보험회사에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버시던 분이 유니스티라는 디렉터 지금 200벌이 할 때 보험회사를 때려치셨어요. 이걸 제 2의 인생으로 삼고 싶다. 그거 할 때도 그렇게 하실 때도 오케이. 왜냐?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어떤 자녀가 저는 부모님도 자녀의 직업을 선택할 수 없듯이 자녀도 부모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합니다. 다만 저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 특히나 또 젊은 사람이 왔다 가면, 자녀분들에게 이 강의가 끝나고 가서 이런 대화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도 많이 들었던 말, 이슬아, 3개월 만에 뭐가 이렇게 됐대. 이슬아, 이 남자가 한 달 만에 뭐 18kg가 빠졌대. 막 이렇게 기승전결이 아니고 기결. 그럼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기승전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듣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거짓이라고 믿었던 건 아니에요. 거짓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뭐 한 잔 주면 죽으라고 주는 거 아니고 좋으니까 주시는 걸 테도 제가 마시지 않았던 사람, 납득이 되면 행동이 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사진 두 장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메가월드도 저번 주 토요일에 시스템 데이를, 세미나 랠리를 하셨죠. 아, 다음 주에 하시나요? 아, 다음 주에 하세요? 아, 그래. 이번 주에 하세요? 아, 이번 주 세미나 랠리. 저는, 이때 당시 박미주 대표님과 같이 했던 세미나 랠리였고, 저희 어머니가 이스라 5장 티켓을 샀는데, 갑자기 3명만 온대. 그래서 우린 티켓 마스터가 돼야 된다라고 책에도 나와 있듯이, 갑자기 3명만 온대, 네가 좀 대신 가줬으면 좋겠어. 이게 전라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땜빵. 네, 땜빵이라는 명분으로 저는 이 장소를 실제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갔을 때 당시에 전석이 1,000석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한테 앉으라고 했던 자리는 1층도 아닌 2층, 2층 오케이, 2층 의자도 아닌 계단, 계단 오케이, 계단의 끝자락에 그 신문지를 깔고 처음 왔는데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장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신은 나에게 이런 얘기를, 이 자리를 안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차가 없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앉아 있었고 일부 동기부여 강사님 강의도 좋았지만 이 모습이 저한테는 지금도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전주에서 수의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안수의사가 되신 이희철 대표님이라는 분도, 네, 지금은 프레지den셜 다이아몬드로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일 것 같았던 분도 프레지덴셜 디렉터라는 직급을 가셨을 때가 있으셨습니다. 이때 당시 저한테는 이분의 이미지는 저희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 저희 집에 몇 번 오셨던 분, 뭔가 좋은 일인가 보다. 사진을 한 장, 영상이라도 하나 남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층에서 촬영을 하다가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도 저희와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요. 이때 당시 지금 남색깔 정장을 입고 계신 분이 박이용 사장님이라고 이때 당시 연세가 74, 7학년 4반, 지금 연세가 8학년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행복하게 플랜카드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앞에 이희철 대표님이 스피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너무 막 계속 화이팅을 막 외치시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행복하실까라는 생각을 조금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최종미 대표님께서 다이아몬드라는 승급식이 있으셨고 저는 최종미 대표님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두고 어디를 다녀오시겠다라고 하시길래 오케이 근데 왜 가? 이랬더니 축하를 드리러 다녀오시겠다. 아, 그래? 그럼 우리 엄마와 뭔가 연관이 있는 분인가 보다. 다 올라가는 것 같으니 내가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 놔야겠다라고 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약 70분 정도가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와중에 약 70분이 다 울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저희 엄마가 울고 내려오더라고요. 막 펑펑 울길래 왜 울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행복해서 운대요. 감사해서 운대요. 참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배우고 살았고 저는 대학교 때부터 모든 쪽지 시험 점수까지 1등부터 꼴등이 공개되던 학과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무서웠던 시기가 아니었고 경쟁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라는 걸 좀 지쳐있던 사람이었던지라 취업 준비를 하다가 유니스티를 만났고 제가 취업 준비가 안 된 상황이 아님에 불구하고 내가 유니스티를 제대로 알아봐야겠어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네가 할 일이 아니야라고 6년 전에 말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네가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렇게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어떠한 선택으로 많이 바뀌는데 그 선택 또한도 내가 가지고 가는 결과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 사진 두 장, 이 장소 덕분에 유니시티라는 도구를 알아보게 되었고요. 누가 나와라 나오지 마라 했던 게 아니고 그 장소가 어디야 라고 해서 저는 이런 장소를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 6가지를 얘기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체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했었고 대체학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실제로 좋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와중에 너무나 재밌다,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학기 만점을 받고 있던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받지를 못하는구나. 돈이 있는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으로. 근데 저희 집은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떠나는 자체를 상상해보지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 스타트가 10년 전에 4천만 원이었고 매달 300만 원이었습니다. 미니멈. 저희 집은 그럴 수 있는 집이 아니었던 집인지라 잘 살고 싶기는 한데 나한테는 도구가 마땅치 않아. 이럴 때는 모두 다 대기업을 가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6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합당한 정보를 주시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요즘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게 인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제 정우진 대표님께서 2025년 트렌드 코리아에 대해서 저 정말 열심히 필기하면서 들었거든요. 너무 강의가 재밌고 멋있고 좋고 막 어떻게 이걸 이렇게 쉽게 푸실 수 있지? 막 감탄을 하면서 들었는데 어제 명언 있으셨습니다. 저는 셋 낳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었거든요. 네. 저는 인구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감소율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뭐 떠넘기는 거냐, 뭐 이런 좋지 않은 표현들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인구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걸 고민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정말 문제구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인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 어차피 우린 초고령 사회 같다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왜 문제야? 뭐 노인 부양비 늘어나는 거 문제야?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 말고 생산 가능한 인구 100명이 현재는 노인 인구 21.8명, 약 22분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약 400만 원 못돈을 돈 그 돈이 지금 100명이 돈을 벌어서 22분을 부양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악순환 오브 악순환이라고 지속적으로 사회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앞으로는요, 이게 약 4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지식 포럼에서 작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감소를 하면 왜 노인부양비가 증가를 하지? 그 이유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나 60세 됐으니까, 아니, 나 이제 끝. 70세 됐으니까 끝. 하기에는 너무 삶이 길어졌다. 삶이 길어졌는데 세상에 나와서 돈을 벌 수 있는 생산 인구가 사실은 너무나 적어지고 있더라. 그러니 제가 이런 강의들을 좀 인문학 강의나 심리학 강의를 좋아합니다. 김경일 교수님 강의를 얼마 전에 들으러 갔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인문학 강사한테 김경일 교수,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사람들이 몇 살쯤 평균 그 사망 나이가 될까를 김경일 교수님한테 여쭤보더랍니다.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이 의사 선생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병원에 와서 하늘을 가는 사람은 일찍 가시는 분들, 병원에 오지 않는 분들은 늦게 가시는 분들,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평균 연령이라는 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는 인문학 강사가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당연해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하는 업무 자체가 뭐냐면요. 앞으로 대기업은 20대와 80대까지 공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30대와 40대도 싸우고 있다. 라떼와 꼰대라는 단어로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미치겠다라고 김경일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래서 그분이 그걸 고문하시고 계시는 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유니티도 참 좋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메가월드 그룹이 좋았고 이 업을 할 수 있는 건 단순히 건강기능식품 시장이라서가 아니고요. 저희 대표님이 가지고 가시는 문화가 저는 실제로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박이용 사장님 덕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현재도 형제 라인이긴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저희와 같이 지금도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많이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2015년에 나온 인턴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참 멋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았던 평론이었고 이 모습이 지금은 서울 판교는 일반적인 문화가 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삶이 길어진다라는 건, 개인의 삶이 참 많이 길어진다라는 건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이다. 근데 그걸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우리 나이대, 그들의 나이대로만 나뉘었지, 이걸 일을 하는 법, 그들의 지혜를 배우는 법, 그들의 삶을 배우는 법을 저는 유니스티가 첫 직장이기도 하고 첫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나이대를 이해하는 게 이만한 직업이 없더라.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았던 사람인지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계속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어제 너무 많은 제가 사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우진 대표님 강의에서도 젊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과 언어 그리고 그들이 갖고 가는 스탠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박옥선 대표님하고도 잠깐 사담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잘 그려서 뭐 멋있게 그려서가 아니고요. 연세가 91. 우리가 쉽게 말하면 9학년 1반. 근데 뭐 하시냐면요.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십니다. 그분이 89세 때 그걸 처음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회를 여셨습니다. 남들은요, 89라는 나이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무작정 하셨다고 해요. 무작정 사왔고, 무작정 열어봤고, 무작정 배워봤더니, 안 되길래 찾아가 봤더니, 안 가르쳐 주길래 다시 와서 유튜브를 다시 보고, 에라 모르겠다. 손을 긋고 색깔을 칠해보고, 안 돼도 못 그려도 업로드, 못 그려도 올리고, 못 그리고 올리고, 그걸 반복하셨더니, 이제는 너무너무 멋진 그림을 그려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나이만을 그리고 본인들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시대와는 맞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유니티라는 도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연령대가 다양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도 어울리는 직업이 될 수 있겠다. 아이를 낳아도 어울리는 직업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직업이라는 측면으로 갔을 때는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이 사업이 성장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쓴다라는 건 가치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치를 느꼈다라는 건 효과 효능을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효과 효능을 봤는데 굳이 그 제품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시장은요, 춘추 전국시대라고 저희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거 좋아, 니네 거 좋아, 뭐, 서로 그냥.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처럼 보였던 시기. 근데 요즘의 문화 자체는 서로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효과 효능을 본인들이 찾아 나설 수 있는 거고 기준 제시를 하고 있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은이 같은 케이스는 아토피로 고생을 오래 했던 친구였습니다. 저랑 중학교 1학년 때 만났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약이 아닌 저희 제품으로 참 많은 효과를 본 친구예요. 효과를 봤다라는 건 뭐 이때 당시만 해도 두부, 콩나물, 감자 딱 세 가지 이외에는 몸에 모든 반응이 올라와서 먹지 못했던 친구. 근데 중학교 1학년이 그때 시기에 코로나가 마침 풀리기 시작을 해서 전주는 여기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요. 전주는 그 수학여행 에버랜드에 갑니다. 서울 사는 보통 아이들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전주는 에버랜드 간대요. 근데 에버랜드 가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뭐 타는 거 말고 추러스를 그렇게 에버랜드 추러스를 먹고 싶어 하는 아이였고 야 그거 뭐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가 시작을 했었고 이 아이가 이렇게 케어가 됐습니다. 케어가 되는 과정 중에 뭐 한 번에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 과정 중에 케어가 되지 않길래 아토피가 아닌 것 같아요.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검사를 진행했을 때 중금속에 대한 수치, 지금 파란색 미만이어야 되는 수치가 빨간색이 넘어 있죠. 그게 중금속의 중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중금속 수치가 너무 높죠.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술을 먹었겠어요? 금속을 다뤘겠어요? 해독에 대한 능력이 너무나 약했던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반대로 아연이나 인,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 성분이 너무나 적었던 친구가 효소만 넣어줘도 우리 몸은 자가세포 능력들이 생기더라. 중금속이 빠지는 결과치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걸 피부로 봤던 게 깨끗해진 피부.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올라오지 않는 피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친구는 모든 게 엄마가였어요. 엄마가 골라줘, 엄마가 찾아줘, 엄마가 알아서 해줘. 근데 본인이 몸이 나아지고 본인이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내가 할게. 그러고 나니 엄마가 뭔 줄 아세요? 우울증이 왔어요. 아이 하나를 보고요, 10년 이상을 이 아이만 낫게 해야겠다라고 살았던 엄마였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가 나오면 활기를 칠 것 같잖아요. 우리는 날개를 달 것 같잖아요. 내가 필요 없어졌어.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엄마의 우울증 치료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은 사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요즘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ADHD 있는 친구가 요즘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말 못할 뿐이지 너무 많아요. 제가 또 학교 선생님들이 소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집단 문화 속에서 튀는 행동을 한다. 아이가 제어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 우리나라는 문제아라고 봅니다. 그럼 그들은 문제아기 때문에 약을 섭취합니다. 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럼 전두엽은 마비가 옵니다. 이 아이들은 멍청해진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약의 부작용으로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제품을 들어가 보잖아요. 아이들이 첫 번째가 호기심이 생깁니다. 뇌가 발달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글자에 관심이 없던 친구가 글자에 관심이 생깁니다. 놀이에 관심이 없던 친구가 놀이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발전적인 그 모습을 볼 때 엄마들이 초반에는 너무나 신기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지고 나면 한 번씩 오시는 게 번아웃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 집안이 행복한다. 이런 얘기들. 내가 행복을 할 줄 알아야 내 자녀도 행복이라는 걸 찾을 줄 안다라는 걸 저는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부모님을 참 다시 보게 되는 계기였고, 저희 집 또한도 늘 엄마가 아프다 죽겠다 힘들다 예민하다. 이라고만 느꼈던 저희가 어머니가 건강해지고 나니까 진짜 걱정이라는 거, 예민이라는 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면서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린다라는 건 진짜 그 한 가정을 제대로 살려내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1903년에 만들어진 회사이고 제가 봤던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봤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도 보이고 회사도 보인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회피형의 성향이다라고 보면 문제가 생기면 회피를 합니다. 묵인을 하거나 모르겠다 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잠수를 하거나. 근데 대부분 이게 또 직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 회사가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문제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문제도 아님에 불구하고 약에 대해선 부작용이 있구나. 입덧이라는 것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부작용이 없다고 광고가 나오면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회사에서 문제 생긴 게 아닙니다. 독일에서 발생한 탈리도마이드라는 사건, 입덧 완화제를 먹고 사지 결손아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하니 아 약에는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구나 바꿔보자라고 해서 동정요법 의약품을 개발해서 출시하기 시작했고 아 부작용을 뺀 천연의 의약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 회사가 나아갔던 가치가 저는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0년 이상 존속이 됐다라는 건 소비자들이 찾아줬기 때문에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 오늘 제가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이게 좋지 않으면 내가 효과음을 느끼지 못하면 뭐 한두 달 드시다가 나랑은 맞지 않네라고 하시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근데 저희 제품은 재구매율이 80%가 넘습니다. 내가 80%가 된다라는 건, 이 회사가 80%가 된다라는 건 느꼈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죠. 저희도 쉽게 말하면 저 때문에 제품을 먹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제품이 좋기 때문에 드시는 소비자들이잖아요. 근데 저번 달에 프로바이오닉 플러스, 비전 에센셜 플러스
프로모션 행사를 했잖아요. 제가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이 인쇄 소득이라는 거, 프로바이오닉 플러스 프로모션 했던 PV라는 거, 우리가 환산된 점수가 75점 밖에 되지 않는 걸 이 사람 해서 이렇게 모아내니까요. 한 하루에 올라간 매출을 보고 제가, 최종미 대표님 참 재밌겠다. 박우선 대, 행복해지겠다. 이게 바로 내가 느낀 각자의 소비자들이 느낀 결과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60여 개국 이상에 나가 있고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부채가 0%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거 하나 먹으면 다 좋아집니다. 전 이 얘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체학을 전공하면서도 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알았지만 한 가지도 취급해 본 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를 사드릴 때는 똑똑한 딸이랍시고 아이버브라는 직구 사이트에서 왜 이렇게 미국 제품 드리는 게 저한테는 그냥 한계였어요. 그것까지가 저의 맥시멈. 근데 이 회사를 보니까 뭐 한 알의 캡슐이나 한 병의 음료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우리 회사도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게 참 신뢰가 갔습니다. 첫 번째가 물입니다. 오늘도 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물을 드시고 오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을 드시고 오셨을 거고, 또 커피랑 물이 싫어, 난 차가 좋아,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몸에 염증성 질환이 많으신 분인지라 물이 비린내 난다. 물이 냄새 난다. 물이 안 넘어간다. 그런 분들이 몸에 염증이 난 많은 것 같아 라고 실제로 본인들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물이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물을 넣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둥글레 차, 옥수수 수염 차, 뭐 무슨 차, 말은 차라고 하면서 나 물 먹고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차라는 개념은 이뇨작용이 있더라. 한 잔을 마시면 두 잔을 더 물을 먹어줘야 되는 이뇨작용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커피 두 알 탄 건 커피일까 물일까 이렇게 혼자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제품이 다 물로 타서 먹는 게 참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알약으로 된 것도 까서 물로, 클로로파와 같은 경우는 까서 물로 먹잖아요. 물에 대한 섭취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배설입니다. 우리는 먹었으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염증성 질환 많으신 분들 먹었는데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이제 만성변비이신 분들이신데 내가 물을 먹게 되면 물은 첫 번째로 배설에 대한 역할을 돕습니다. 두 번째로 혈액의 운반에 대한 역할을 돕습니다. 그럼 혈액을 운반하다 보면 영양의 공급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내가 10만 원짜리 제품을 먹는데 100만 원어치 효과를 누리고 싶어. 물에 대한 양만 잘 체크하셔도 몸이 빠르게 좋아지십니다. 근데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100만 원어치 먹어도 10만 원밖에 안 누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 보리차, 무슨 차, 차에다가 제품을 타드시면 효과가 확실히 더딥니다. 네, 뭐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운동이에요. 어제 정우진 대표님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골프를 하고 러닝하고 등산을 뭐 이렇게 즐겨 하는 문화가 됐다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다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한번 차에 치여서 다쳤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서 다쳐보니까 무릎이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구나를 실제로 느껴봤고, 무릎에 근육이 빠지니까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80대 분과 제가 걸어가는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 30이었는데, 그게 너무 한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앞으로는 뛰면도 안 되고, 많이 걷는 것도 아가씨한테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저희 제품 오아시스, 조인트, 칼슘,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큐텐. 네 가지의 제품을 오메가3. 오메가3 네 가지의 제품을 메가로 섭취를 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코어라는 근육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거북목, 그냥 이렇게 몸이 휜 사람, 지금도 아직 거북목이 남아있을 거예요. 코어를 잡기 시작하고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고 배에 힘을 주고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러닝을 합니다. 처음 러닝을 할 때는 5분 걷고 2분 뛰고, 지금은 2분 걷고 20분 뛰고가 가능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발바닥이 바닥을 닿는 순간 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걷는 자세도 중요하고, 걷는 거 대충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배에 힘을 주고 걷는 자세도 참 중요하고, 러닝을 할 때 에너지, 비타민을 넣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몸이 좋아지는 속도가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많이 놀라셨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러닝을 기본 3km는 뜁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기분 좋은 날 5km까지 뜁니다. 그게 내가 단순히 이 제품 하나 먹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기 싫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제품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제품력을 너무나 믿고 야식 먹어, 식습관 다 버려, 막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운동도 안 해, 뭣도 안 해, 다 안 하면서 난 건강할 거야. 라고, 그러고 강의 들으면서 5스텝, 그치, 그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측면을 저는 상당히 강조를 드리고, 운동을 하실 때 그냥 하시면 이건 바보다, 이건 죽는 행위다. 반드시 에너지와 진저를 섭취하시면서, 내가 코어 스펙을 섭취하시면서, 내가 무릎이 약하다, 어디가 약하다, 그러면 그 제품을 섭취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진짜 누워 계시는 분들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좋아지는 속도가요, 제 수십 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제 사장님들에게 늘 운동에 대한 부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클린지예요. 우리는 그동안 다이어트 하려면 뭐 먹어야 돼요? 혈관 증상하려면 뭐 먹어야 돼요? 뭐 하려면 뭐 먹어야 돼요? 피로회복엔 뭐 먹어야 돼요? 늘 먹는데 너무나 바빴던 시기였죠. 이 회사의 좋았던 점은 청소합시다. 청소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입부터 식도, 위장관, 소장, 대장 쫙 뚫려 있는 제가 그냥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관이라고 합니다. 쫙 뚫려 있는 장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혈관, 그리고 제가 요즘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림프관. 세 가지의 관만 우리는 깨끗해도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더라. 첫 번째가 장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너무나 많이 알았습니다. 면역력은 장에 있구나. 장이 튼튼해야 되는구나. 그때 알았던 장을 어떻게 우리는 관리를 하고 있는가. 클리어 스타트 팩이라는 건 총 세 가지를 없애줍니다. 첫 번째가 숙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깨끗한 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실 깨끗한 장은 아니더라고요. 제 사촌 동생이 23살의 아이를 낳거든요. 너무나 아이는 예쁩니다. 피부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유산균을요, 아이 태어나자마자 그 산부인과에서는 요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산균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유산균을 가져가니까 저희가 프로바이오닉 플러스를 딱 보시고 간호사 선생님이 나이가 젊은데 비싼 거 먹이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뿌듯했대요. 지금 제 사촌 동생 아기가 돌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토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피부가 아주 깨끗합니다. 아이들은 빨라요. 이유식을 하기 전에 분유를 먹을 때도 하루에 한 포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변 상태가요, 너무나 좋다라는 걸 이 아이들일수록 우리는 더 빨리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깨끗한 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오늘 점심에도 아마 강의는 열심히 듣고 칼국수, 국수, 밥, 빵, 떡, 면 이런 걸 안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 것들을 먹을 때 이렇게 찐덕찐덕한 것들이 내 장에 붙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붙었던 것들을 빼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스팔트 콜타르처럼 엿가락처럼 찐득찐득 늘어지는 이런 숙변들이 일반인은 6에서 7, 8kg까지, 미스 코리아도 3에서 4kg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이슬아, 이분은 한 달 만에 18kg가 빠졌대.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똥만 빠져도 얼마가 빠지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생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몸의 체온을 모르고 살다가 많은 분들 알게 되신 게 코로나 때입니다. 왜 나는 36.5도가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간열이 37도, 8도까지 계속 유지되는 몸 상태도 많은 분들이 겪으셨습니다. 그걸 기생충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대체학에서 배웠던 건 딱 이거. 기생충은 암을 전이시킨다. 그래서 우리 몸에 충이 돌아다닌다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이 기생충이라는 것은
차가운 곳에 삽니다. 그래서 통증을 일으킬 때 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충을 어떻게 빼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구충제 많이 먹었잖아요. 저도 모르는 시절에는 3 플러스 1. 희한해요. 4인 가족인 걸 알고 3 플러스 1으로 먹었었어요, 늘. 그러면 또 뭐 어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 둘, 셋 이러고 앉으셨어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래요? 근데 돌이켜보면 20년 전으로 더 돌아가 보면 구충약이라는 걸 먹었을 때 기생충이 변으로 보였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요즘 구충약은 절대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시죠. 뭐냐? 약이 그만큼 발전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약이 세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바퀴벌레는 때려잡지 마. 알 까고 죽으니까. 하등동물. 기생충도 하등동물. 똑같이 알을 까고 죽기 때문에 우리는 기생충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빼내주는 작업에 집중만 하면 되시더라. 그게 바로 우리는 배에 열을 내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거 페로일 플러스라는 제품을 딱 까서 보면요. 다 열을 내는 식품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페로일 플러스 네 알을 딱 먹으면 열이 훅 올랐다 내려가요. 라는 걸 느끼십니다. 내가 체온이 그렇게 올라갈 때까지 잘 드셔야 된다라는 거. 내가 나는 배가 늘 차가워요. 난 자궁에 염증이 많아요. 나는 밑에가 차가워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기생충을 갖고 계셨고요. 그걸 빼내면서 육안으로 확인이 되니 초창기에는 사진을 그렇게 찍어서 보내셔가지고 제가 이제는 금지. 네, 저는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네, 그걸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많은 분들이 빼내는 작업을 많이 하시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 그냥 이건 하나의 팁입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검은 씨 같은 기생충 알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목 디스크가 좀 심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외 씨 같은 하얀 씨가 참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검은 쌀 먹었을 수도 있잖아. 저희 어머니 표현. 그러면 으깨 보세요. 젓가락 갖고 이렇게 네, 들어가지고 씻혀가지고 톡 하면 기생충알은 톡톡 터집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내주는 게 중금속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화학 조미료, 뭐 쓰는 알루미늄 냄비 뭐 좋지 않다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지리산 가서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중금속이 빠지면 일단 혈색이 바뀝니다. 제가 제 바뀐 혈색이 이랬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는 이제 조금 무리를 하면 이렇게 피부가 하나둘씩 올라오는데 원래 피부가 그냥 늘 이렇게 지저분한 피부라고 표현을 하죠. 화농성 여드름과 이런. 그래서 근데 이게 이때는 컴플렉스가 아니었어요. 늘 이러고 살았으니 저한테는 늘 이런 피부가 그냥 당연했습니다. 좋아지고 나니 하나둘 나는 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바로 예쁘신 분들이 왜 더 예뻐지려고 하시는지 알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제가 클리어 스타트팩 3개월 정도 하고 나니 이렇게 피부가 깨끗해졌다. 그러고 한 번쯤은 피부가 뒤집으실 수도 있다. 내 장을 완전하게 클린할 때는 제대로 한번 뒤집을 수 있으니 그때 시험에 든다라고 제가 그냥 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제대로 반응을 아시고 나면 이런 상태에서 병원에 피부과를 가면 기본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저희 거 유산균 제가 하루에 한 박스씩 먹었었어요. 그러면 4만 얼마도 안 해요. 훨씬 10분의 1에 대한 가격으로 일주일 만에 케어를 할 수 있더라. 피부 케어는 배설만 잘해도 빠르게 좋아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교보문고의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와서 뭐 하나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건강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각자가 알아가세요. 각자가 알아가는 방법에 제가 알았던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라는 걸 안내를 해드립니다. 제가 쓴 책도 아니고 이 회사에서 쓴 책도 아니죠. 의사 선생님들이 쓰셨고 약사 선생님들이 쓰셨음에 불구하고 내용들이 굉장히 직설화법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일 수는 없잖아요. 책으로 발매를 하는 것이 거짓일 수는 없는데 내가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고 돈을 버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게 당연했는데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는 대부분 건강에다가 많이들 지출을 하고 하늘로 가시더라. 라는 걸 보았을 때 억울하다. 그럼
아니, 돈을 버는데 시간을, 당연히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시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과연 한 달에 몇 시간을 건강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가? 건강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 투자를 하고 있는가? 지식을 쌓는 걸 경험을 가지려고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저는 유니스티가 그래서 좋았어요. 저희도 사업을 막 진행하다 보면요. 어느 날은 물 한 잔도 못 먹고 막 상담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강의에서 맞아, 맞아, 물 한 잔 마시자. 이렇게 되고 강의를 듣고 나면 또 한 번의 각성이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해서 챙기는 능력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배달 음식 먹지 않아요. 제가 유니스티를 만나기 전에 7일에 6일은 치킨 피자 햄버거였습니다. 그러니 사이즈가 70, 피부가 이렇게 됐었던 사람이었는데 강의를 듣고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나니 모든 음식을 대부분을 제가 해 먹습니다.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제가 이 사업을 만났기 때문에 변할 수 있었던 거고, 저는 많은 강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강의 중에서 그 강사님을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저를 좋아해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뭐 합시다, 이런 거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습관. 이러한 습관들을 같이 공유합시다. 제가 해보니 너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을 같이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동기부여 강의를 듣고 자기 개발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 또한도 모르는 내용은 단 한 가지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망각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 망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각성하고 다시 나아가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 동기부여 강사님들도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저를 좋아하지 마세요. 저 좋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습관을 좋아해 보세요. 저는 아침 5시 반에 눈을 떠서 수영을 가고요. 막 그런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바로 유니스티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 약사들이 보는 약학 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덕분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이오슬라이프 C 플러스에 대해 써져 있는 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린 모든 포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에 대한 임상 실험을 했을 때 4만 3천 명이라는 명수에 대해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닌데 너무 많아서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31% 떨어뜨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는 걸 29% 끌어올리는 검사 결과치를 가지고 있더라. 앞으로 식이섬유에 대해서 정말 많이 대두될 텐데 그 이유 또한도 우리는 너무나 넣는 데에 집중을 했다. 식이섬유는 몸에 남아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빼내주는 성분입니다. 찌꺼기를 빼내는 게 앞으로는 관건이더라라는 측면에서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라는 게 사실 놀라웠습니다. 한번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면 굳이 업그레이드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회사가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식이섬유 양이 계속적으로 늘었었고 그 또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요한 양이 늘고 있구나를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에 따라 발맞춰 나아간다라는 게 참 믿을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도 뭐 혈압, 당뇨, 고지혈 없었죠, 당연히. 예, 26살에 만났으니까. 근데 요즘 20대는 많이 있더라고요. 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걸 사업으로서 저는 제대로 해보고 싶었고, 뭐부터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클리어 스타트팩하고 바이오솔라이프 C세트를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이정은 대표님께서 저한테 사장님, 근데 C 플러스 드시려면 피검사지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 20대 저 약 안 먹는데 그랬더니 아니 안 좋은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올라간 걸 본인도 보면 더 신뢰감이 가잖아요. 저는 그 말이 진짜 신뢰감이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HDL이 94가 나온 뒤로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50 몇이었는데 그냥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60 이상에 나오면 우리가 길 가다 쓰러질 위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메가3도 많은 회사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약 1000여 군데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따지면 약 3,800군데 이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회사가 나오는 제품이라고 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모든 성분이 다르고 만드는 방법이 다르고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 회사는 우리 거 오메가3 짱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양리작용을 할 수 있는 오메가3 명시를 해놓은 기준치를 말씀드리면 불투명한 용기에 한 달 분량씩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뚜껑을 따는 순간 공기와 접촉을 하면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모든 오메가3는 EPA와 DHA가 함유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의 합은 1000이 넘어야 되며 비율은 2대1로 맞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 E에 대한 함량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산패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합당한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의사 약사들이 보는 PDR 전 세계에서 1등만 올라간다는 거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메가3만 먹었는데 손발저림이 나았어요. 뭐 수족냉증이 좋아졌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분들의 느낌이 사실이 될 수 있는 게 양리작용을 할 수 있는 오메가3라는 걸 입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클로로파워를 저는 보통 이제 상담을 하면 10 플러스 5분, 뭐 오메가3 3분, 클로로파워를 한 20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혈액에 미네랄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혈액 내 비타민 미네랄을 만들어주는 해조류 스피루니나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물에 까서 드시게 되잖아요. 몸에 산성이었던 분들이 알칼리성으로 내가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어요 하시는 분들 여름 되면 땀 냄새가 많이 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체취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 또 하나, 저는 몸에 염증이, 유방에도 염증이 있고, 자궁에도 염증이 있고, 갑상선 호르몬도 문제가 있어요. 염증성 질환을 가지셨던 분들이 클로로파워에 대한 섭취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많은 분들이 호전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걸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꼭 클로로파워는 물에 까드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냥저냥 좋아집니다가 아니고 이건 제 파트너 사장님이 2024년 5월, 아니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매일매일 혈압을 재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혈압 좋아지니까 혈압계도 안 재, 혈압약도 안 먹어, 뭐 이 제품만 띄엄띄엄 먹어. 이게 아니고 제대로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섭취 결과에 따라서 이 혈압을 측정을 해가지고 쫙 보면요. 거의 다 정상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걸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갑니다. 선생님, 제가 계속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저 한 6개월만 약 안 먹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한 달만 안 먹어보면 어떨까요? 상담을 통해서 약을 끊습니다. 제가 끊어주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끊어줄 수 있게끔 저는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의 나이는 49, 어머니의 나이는 48. 지금도 원하시는 분 말씀만 하세요. 어머니가 이 아이의 어머니께서 셋째를 가졌다가 그러니까 사산이 되면서 셋째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크셨는데 그동안 생기지 않았대요. 첫째 아이 나이가 20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나이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어머니는 너무나 많은 방법을 취했었고 그게 되지 않아서 그냥 혈압이나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연치 않게 그 화장품 가게에서 연이 돼가지고 소비자가 되신 분이고 지금 현재 남편분은 저희와 같이 열심히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되셨습니다. 그때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임신성 당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산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걱정하던 부분에 대한 게 하나도 문제되지 않았었고, 이 아이는 7개월 차부터 C 플러스 먹고 아플 때는 논이 드십니다. 네.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이제 돌이 막 지났어요. 잔병 치레가 하나도 없고 누가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어떻게 아빠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 나이 20살에 아빠 나이 70 된다. 인세소득 없이는 못 키운다. 그래서 아버지가 법무사임에 불구하고 저희 사업을 더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제품이 다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HPV, 우리가 자궁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를 낳고 나면 자궁을 드러냅시다라는 말이 참 쉽습니다. 저는 제가 여성인지라서 그런가는 모르겠고, 자궁이라는 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불편해, 띄어내면 좋지. 띄어내면 좋지라는 건 기계입니다, 기계.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자궁이라는 장기를 띄어내버리면요, 그 자리는 빕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표현으로 빈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제 자궁이라는 질환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떼어내고 나면 거기가 비기 때문에 냉기가 찹니다. 냉기가 차면 사람의 몸은 살려고 지방질이 덮습니다. 그걸 염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궁을 드러내신 분들이 처음에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 시간 이후로는요,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게 중심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제품을 드시는 분들 중에도 훨씬 느릴 수밖에 없더라. 내가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하면 이게 너무 많은 내가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셔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셔라. 그게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HPV, 자궁경부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애 다 낳았죠? 떼내게요. 근데 이분은 이미 유니시티에서 혈관 청소로 제품을 역을 좀 보신 분이었고, 이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만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검사 결과를 가져오셔서, 저 이거 해결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셔서, 우먼스 포뮬러 2, 이뮤니젠, 바이오시, 세 가지의 제품을 많이 드시고 나서 바로 저희는 뭐 검사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한 달 반 만에 다시 검사하러 갔습니다. 정상 나왔습니다. 그러면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장기를 드러내기 전에는 정말 갖가지의 방법을 다 알아보셔라. 자궁뿐만 아니고 갑상선 유방, 많은 장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려요.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여성용 유방입니다. 이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사진을 빼놓지가 않아요. 이 사진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빼놓지 않는 이유는 말 못하는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이 사례에 대해 질문이 너무너무 한참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였고, 이 아이는 너무나 착합니다. 맨날 잠만 자요. 착하긴 너무 착한데 잠만 맨날 자요. 24시간 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자, 집에서도 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를 봤을 땐 게을러. 이 아이는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칠드런스 포뮬라하고 바이오스 라이프 7, 유산균 이러한 제품들을 섭취하면서 본인이 좋아졌다고 사진이 왔습니다. 또 하나 맨날 잠만 잤은 이 아이가 공부라는 건 잠을 쌓아놨던 친구가 지금 공군 됐어요. 근데 공부는 성적을 보더라고요. 성적을 보는데 이번에 의대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서 의대를 시험 보려고 했던 아이들이 이번에 공군 시험을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합격률이 17대 1이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된 거예요. 너 성적 어떻게 됐어? 이랬더니 누나, 제가 그 스토리로 찢었죠. 그 아이 표현이에요. 찢었죠. 그럼 뭔 말이야? 그랬더니 세미나 랠리 있잖아요. 세미나 랠리. 이번 주에 돌아오는 그 세미나 랠리. 이 아이의 어머니가요. 아이한테 바란 게 단 한 개도 없어. 한 달에 한 번 있는 세미나 랠리를 1년에 데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꿈이라는 게 생겼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생겼었던 친구였고 그걸로 자소서를 썼대요. 그리고 그걸로 면접까지 갔대요. 그래서 그걸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나 똑똑한 친구들이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 근데 지금 공군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때 자존감을 찾아주면서 아이 세미나 랠리만 부모님이 참석을 시켜도 될 아이들은 되더라라는 거.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만 잘해도 우리는 몸이 건강하다라는 측면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아토피 해결은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빠르고 쉽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필그레이 시스템만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에 너무나 탁월한 제품입니다. 치매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이 원하시는 게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이 아이래. 우리 고명지 사장님 지금 라스베가스 가 계세요. 22년도에 27살에 저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상선암, 전절제, 갑상선암은 착하대, 전절제 하고 신지로이드만 먹으면 된대. 먹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 두통, 두통이 너무 심각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해서 만났던 게 저희 제품. 근데 좋아지셨습니다, 본인이. 그러니 본인의 어머니를 먼저 챙기셨고, 그 다음에 딸이 엄마가 좋아지는 걸 보고 나도 먹고 싶어. 제가 처음 상담을 갔을 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톨레톨레 디톡스를 한 박스 들고 갔어요. 젊은 나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3학년에 대상포진 오고, 20살 때 구안아사 오고, 뭐,
어렸을 때 7개월 만에 뭐 수술하기 시작해가지고 아토피로 몇 년을 고생하고 아, 이 아이한테는 디톡스가 못 들어가겠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땐 저를 모르니까 저 그냥 먹을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한번 드셔보세요. 다만 저녁에 알로에 아보레센스라는 거 그때 당시 지금 이너클리너로 바뀌었지만 알로에 아보레센스라는 걸 먹으면요 대상포진이 탁탁탁탁 올라올 거예요. 놀라지 말고 가라앉을 거니 그러고 나면 제품을 섭취하지 마세요. 그러니 본인은 공부하고 드셔야 됩니다. 라고 27살 때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어느덧 3년 차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도 PD라는 걸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바래.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말고 고명지 PD 1차 화이팅을 매일매일 수십 번씩 외쳐봐. 하늘이 돋고 땅이 돋고 바다가 돋고 파도가 녹을걸?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외치기 시작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매일매일 외쳐서 상담방에 올리는데, 이거 가다가다 보내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20일자의 날짜에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명지 사장님, 지금 사장님의 레그도는 이래.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안 돼요. 이랬더니 저한테 명지 사장님께서 스폰서님, 안 짜, 못 짜만 빼래요. 자기 무조건 간대요. 근데 실제로요, PD 1, 2, 3차를 하는 과정 중에요, 저희가 소름이 너무너무 돋았었어요. 그 과정 중에 과거에 안 먹었던 소비자들이 옆에서 유니시티라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명지사장님을 찾아오고, 정말 세상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날짜가 다가오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시기가 되면 내가 뒤로 숨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 명지사장님을 보고 정말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열심히 놀고 계시고, 이때 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통통하다는 생각은 못 했었는데 체지방이 6kg 빠지고 골격근이 1.2kg 늘면서 지금은 너무나 예쁜 몸매가 됐고 저희 팀의 필그레이 강사로 너무나 유명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다녀오면 대표님께서 얼마든지 요청해 주시면 네, 디테일한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또 칼슘이다. 우리는 앞으로 뼈 연금이라는 걸 들어야 되는 나이가 되고 있다. 본 컴플렉스를 섭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칼슘에 대한 유실량이 너무나 높고 내 몸에 칼슘이 들어가는 걸 모르시더라. 근데 본 컴플렉스를 드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뭐가 달라진다고 얘기하시냐면요. 관절에 힘이 달라져요.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십니다. 이거 섭취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골다공증의 국내 현황이 사실상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모두가 아는 사실 정형외과 약이 약한 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스 라이프 이에너지. 이번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기대하는 성적표가 몇 명 있습니다.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아들들이요. 어디 전교 1등, 어디 전교 1등, 어디 막 이래요, 지금. 수능만 끝나봐라 성적표 공개한다. 그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본인들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지속적인 섭취를 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아이를 자퇴를 시켜서 따로 공부를 시켜야 되나 할 정도로 체력이 안 됐던 친구들. 공부는 할 머리는 있는데 집중력이 안 됐던 친구들이 이 제품을 하루에 3포, 4포씩도 먹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집중력에 대한 향상도를 느끼고 본인들이 조절해 나가면서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먹는 콜라겐,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관절, 요실금, 그리고 수분의 양을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화장실을 물만 먹으면 간다. 오아시스 한번 같이 섭취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유통이라는 걸 합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몰랐을 때에도 유통에 돈이 있다. 유통하는 집 자식들은 부자다라고 늘 보고 살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봤더니 유통업이더라고요. 근데 왜 나쁘다고 처음에 그렇게들 이야기하실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라고 이야기를 할까? 업이 나쁜 게 아니고 이 업이 나쁜 게 아니고 업을 잘못 활용한 사람들이 나빴구나. 직거래 마케팅이 왜 나쁠까? 집으로 배송 오는 게 왜 나쁠까? 우리 홈쇼핑. 제가 얼마 전에 다이슨 에어랩을 샀더니 박스 개봉 후 반품 불가. 박스 속에 다이슨 박스 또 있거든요? 근데 그 박스 밖에만 개봉해도 반품 불가. 근데 저희 제품은
3분의 1 이상만 남아도 교환과 환불이 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신뢰성이 갔던 회사였고, 업이 나쁜 게 아니고 하는 방식이나 그건 어느 세상이나 어떤 업이나 똑같다. 사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업이라면 추천하지 않았을 거고,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하다 보면 아니다 싶으면 말았을 텐데, 지금 저희 어머니는 6년째, 저는 5년째 이 사업을 아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건 평생 직업이야라는 측면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이라는 측면이에요. 제가 제품 너무 좋으면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 될 길이 멀죠. 전 결혼도 해야죠. 아이도 낳아야죠. 갈 길이 멀잖아요. 제가 업으로만 가져갈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상을 제대로 알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보상에 대한 것만 알아도 사업이 저절로 되시겠다. 제가 요즘 정말 그 최저시급이 높아지고 높아졌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다라는 걸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측면을 우리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중견기업을 다니고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의 보상 측면이 너무나 약하다. 사실 제 친구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7급 공무원 됐고요. 똑똑한 친구들이 대기업을 갔습니다. 그 친구들의 보상을 보면요.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 안타까운 이유가 제가 골드 디렉터를 가보니까요. 중소기업 사실 월급 정도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200벌이가 아니고 아까 제가 유산균 프로바이오닉 플러스 프로모션처럼 인세 소득의 개념이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소득에 대한 개념이 되는구나. 어디까지 가면? 기본 PD까지 가면. PD까지만 일단 가도 내가 2, 300벌이는 그냥 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5, 600벌이가 되고. 근데 사파이어라는 직급을 가고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더라고요. PD의 600벌이는요, 사실 저 사치 부리는 스타일 아닙니다. 지금도 명품 하나 가질 생각 없는 사람임에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뭐 해드리고 제 앞가림 뭐 하면 그리 여유로운 돈이라고 얘기할 순 없더라고요. 너무나 평범했던 집에서. 근데 사파이어라는 직급을 오면서 제가 이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바뀔 수 있겠구나. 사치를 부리자가 아니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나아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를 외치시는데 세 가지만 하시래요. 저는 이것 때문에 했어요. 전 돈이 없었죠. 저는 카드를 만들면 다 카드가 막 돈 1,000만 원씩 한도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 한 카드를 만들면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카드 70만 원, 삼성카드 60만 원, 도합 130만 원. 창업 키트도 안 나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가 미팅 참석입니다. 이 장소를 빠지지 마세요. 99% 말고 100%. 단 한 번도 저는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백수라서 갈 데가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백수들이 더 바빠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라고 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분들은 시간적 자유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두 번째로 제품 A용 100%입니다. 제품 사용 100%도 좋을 수 있겠지만 A용이라는 측면이 전 진짜 에너지 안포가 좋았거든요. 왜냐? 저한테는 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과를 나는지 알기 때문에 저한테는 소중했던 한포라 전달해주면서 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안 먹을 거면 내놔. 막 이렇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물에 처음에 그 포를 막 털고 정수기에 이렇게 씻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엄마, 그건 하지 마. 근데 저희 엄마, 아까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데 아깝다. 제가 나중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내가 얼마나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인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마음이면 성공을 할 수 있구나. 세 번째로 우리는 학자가 되기 위해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학자, 뭐 박사 이거 아니잖아요. 배워서 써먹읍시다. 잘 배워서 나눕시다라고 하는 걸 저희는 문화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호진 대표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나눠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오늘 잘 배웠으면 누군가한테 나눠야 된다. 우리가 학자가 되면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럼 눕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나오지를 못하게 되시니까 반드시 알려야 된다. 제가 잘했던 건 그겁니다.
인맥이 있어서 제가 디렉터를 갔던 게 아니고 매출을 냈던 게 아닙니다. 저는 들어보니 납득이 됐습니다. 납득이 되면 말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공간들은 다 말할 수 있었어요. 편의점 사장님, 카페 사장님 다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첫 디렉터가 다 콜드였습니다. 100%. 매일매일 그 장소를 가서 똑같은 QI를 이렇게 다른 QI를 그러니까 했죠. 똑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사장님이 제품을 먹고 좋아하시셔가지고 거기서 소개가 나오고 소개가 나오면서 제가 안내를 하고 또 매일 저녁 11시면은 그 편의점을 갔습니다. 매일 저녁 11시에 편의점을 가니까 젊은 아가씨가 정장을 입고 11시마다 편의점을 오니 혹시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을 하셨고 제가 되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제품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먹고 이렇게 살이 빠져가지고 그냥 사업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랬더니 살 빼는 거 전화번호 적어주면서 당장 연락 주세요. 저 잘 당장 연락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강의장을 지속적으로 나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0%다 콜드였어요. 그게 내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루에 만나는 명수가 5명 이하는 되지 말자. 더 됐으면 더 됐지. 무조건 5명 이하면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 개모임도 그렇게 안 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업이라고 측면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봤을 때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맥도날드가 이렇게 생기고 스타벅스가 이렇게 생기는 데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디테일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 돈이 투자되지 않았구나. 둘 중에 우린 하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내가 너무 믿기지가 않으면 돈을 한번 투자해 보세요. 한 50억 이렇게. 스타벅스가 그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내가 여기서 하라는 대로 안 할까? 500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5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임에 불구하고 내가 금전적인 투자가 되지 않았다고 마음적인 투자가 되지 않는 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저한테도 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리더가 된다라는 게 단순히 돈만 번다라는 게 아니고 박미주 대표님이 메가월드 시스템에는 PCM 이상이 되면 해양보험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봉사를 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내가 몇 개 줍는다고 세상이 나아질까라는 마음 때문에 못하고 사는 걸 박미주 대표님 덕분에 저희가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가면 몽골 해외 봉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전 진심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누군가를 돕고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걸 실천해 보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덕분에 아까 이제 전주 사람이었는데 익산 사람이 됐어요. 아파트라는 걸 구입을 처음 해봤고요. 부모님 도움 돈 1,000원도 안 받고 네, 제가 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니스티라서 가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장인이셨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 계약을 사실 몰래 하고 나중에 오픈을 하니 이슬아 이거 아니야 빨리 팔아. 너 2년 안에 이 돈 못 모아. 그래서 제가 아빠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고 안 되면 그때 팔면 되잖아? 제가 입주를 해서 들어간 지가 1년이 이제 막 됐습니다. 그게 사파이어라는 직급을 오면서 이렇게 삶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와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진 대표님네를 보면서 늘 저희가 부러워했던 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같이 저희는 아직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얼마 버시는지를 이제는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좀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늘 이익여행권임에 불구하고 어머니만 다니셨는데 앞으로는 좀 모시고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아직은 찾아야 나가야 될 사람이 있고 이게 완성되면 너무나 멋있겠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프레벨 8년, 보험회사 15년. 그러니 늘 마감이라는 걸 연속에 사셨기 때문에 저희와 여행 한번 못 가셨던, 해외여행 한번 못 가셨던 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은 대표님께서 PMC라는 걸 진행을 하실 때 리더들도 한번 만들어봐요. 안 만든 지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꿈리스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해보고 다시 한번 드림보드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처음 드림보드를 만들 때 다른 분들의 사진이었어요.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다시 드림보드를 만들면서 정말 다 내 사진으로 꾸밀 수가 있는 시대가 왔구나. 내가 나아가는 희망이 보이는구나. 예전에는 다 남 얘기였는데 이제는 다 내 얘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오늘 오면서도 너무나 행복하게 사실은 왔어요. 사실 내일 정우진 대표님께서는 또 전주를 오십니다. 네. 사장님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너무 많은 사실 봉사를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